그래서 AI에 대한 기대와 그 두려움의 시선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일자리 대체라고 하지만 뭐예요? 안 해도 돼. 그래요.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뭐 사회 불균형이라든가 차별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가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욕망도 실현시켜 줍니다. 생명 연장 가능성. AI가 인공지능은 그 능력이 어디까지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합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공통된 거를 찾아낸다거나 하는 거는 AI가 잘합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인간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론 DNA를 90몇 %까지 해독을 했어요. 그런데 AGCT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해독할 수 있는 것은 AI가 더 빠릅니다. 연산 속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약품, 약이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화합물입니다. 그죠? 그런 화합물을 어떻게 그 조합을 해서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약 개발 등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인간의 아주 궁극적인 염원하는 거, 불로장생을 염원하던 그런 그 진시황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는 게 어쩌면 AI입니다. 그런데 또 두려움의 목소리도 있죠. 노동으로부터 해방?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배제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제되는 거죠. 자,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배제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죠. 내가 왜 살아? 왜 밥 먹어? 왜 맛있는 거 봐? 왜 좋은 거 보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노동의 대가로 뭔가 돈을 벌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의 대가를 내가 노동을 제공을 하고 돈을 버는 건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함으로써 뭐예요? 자신의 어떤 성취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그죠? 인정받고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를 함으로써 인간은 더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자리를 잃어버려.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에 사회적 문제가 생기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인간은 참 잘 고도로 발달된 그런 존재로서 뭔가 통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감정이 개입도 될 수 없는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끔찍함이 있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은 전부 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어때요? 암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지배하고 인간이 뭐예요? 노예화되는 세상.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거죠. 그렇죠? 이런 두려움도 두려움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정체성과 존엄성이 상실되는 거죠. AI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현재에도 있는 일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디 채용 그 원서를 제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채용 원서가 AI가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즉 AI에 의해서 선택당하는 세상이 도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여러 기대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여러분 그 운전할 때 어때요? 사람이 운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으로 뭔가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큰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쵸? 자율주행 자동차는 과연 무슨 사고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AI에게 어떻게 판단하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가고 있고 젊은 사람이 뭐 아주 그 건강한 사람이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차가 사고가 났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든 꺾어야 됩니다. 이 차 뭐 브레이크가 오작동이 고장이 났다 합시다. 어떻게 꺾어야 돼? 사람은 순식간에 그 판단, 차를 몰고 운전을 한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의 윤리가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경험과 윤리가 같이 동시에 동작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피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가 없는, 즉 또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고 그 옆에 가로수가 있다고 합시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로 꺾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가 있다거나 그 보조석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치는 방향으로 꺾는 것이 무의식 속에 나오는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처럼 어떤 윤리적인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동작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바로 이래서 AI에 이제는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져가는 AI 윤리의 존재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가는, 진화해가는 AI를 그대로 두고 AI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과를 내놓았을 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AI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인데 이 AI가 학습을 통해 진화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식, 지능들은 어떻게 해요?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 책으로만 배운 건 아니에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경험은 가장 먼저 눈 떴을 때 부모님, 여러분 엄마, 아빠, 가족, 누구든지 그 사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본 어른들이 한 행태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절대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아무렇게나 길 가면서 막 침을 막 뱉거나, 뭐, 담배꽁초 막 버리거나, 쓰레기 막 버리거나, 막, 어때요? 아이가 똑같이 합니다. 그쵸? 아이는 그대로 합니다. 언어도 어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큰 아이들은 한국말을 합니다. 영어권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어 말을 합니다. 영어를 말을 할 때, 언어를 말을 할 때 책으로 배우나요? 아닙니다. 그냥 듣고 경험해서 배웁니다. 인공지능도 그런 거죠. 인공지능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잘 클 수 있도록. 자, 여기 앉아봐. 너 유치원에 갔을 때 어린 아이와 친구와 절대 싸워서는 안 돼. 자, 책을 봐. 맞지? 이게 아니죠. 그냥 경험합니다. 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고 예쁜 말 고운 말 하면 아이가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똑같이 큽니다. 어린이는 어른은 어른 아이가 바라보는 그대로 세상을 그대로 학습합니다. AI도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AI에게 그럼 어떤 윤리를 심어줘야 되느냐? 참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AI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런 거죠. 의료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때, 이 AI의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AI 시스템 도입 이런 거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병원에서도 의사가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AI 시스템을 같이 활용합니다. 즉 여러분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사진 찍습니다. 피 검사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한 결과를 수치화해서 그걸 판독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이 높으면 뭐 당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지점에서 까맣게 보이는 농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모두 다 컴퓨터로 되어 있죠. 이제는 AI가 아주 적극적으로 진단합니다. 그게 이제 의료보건 분야의 AI죠. 그런데 이 AI가 모든 사람들의 신체의 내용을 양자와 숫자화죠. 그쵸? 몸의 양화입니다. 내 몸은 이제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고유성 뭐예요?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수치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건강 정보가 어때요? 데이터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제는 개인의 정보, 개인의 것이 공공재화되는 세상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몸의 등급화 차별화 됩니다. 내 신체의 어떤 정보로 인해서 내가 등급이 매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어디서 봐요?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신체 정보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 역량이 돼 있다라는 거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의 탈숙련화. 이제는 AI 로봇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이 그렇게 숙련화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다루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인간이 판단하지 않은 의료 그 결과, 그 다음에 AI가 판단하는 나의 신체적 정보가 다르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AI의 윤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챗봇. 자, 여러분 챗봇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 그 챗봇과 대화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는 챗봇과 사랑을 나누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필요 없고 그 챗봇과 뭐 남친 여친을 하면서 하루를 아주 재밌게 보내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는데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대화는 누구와? 챗봇과 합니다. AI 챗봇과. 자, 이렇게 AI 챗봇과의 인간이 대화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AI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챗봇이 내놓은 결과를 우리가 학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AI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로 인간이 학습합니다. AI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을 판단을 하기보다 먼저 그것을 보고 먼저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와 AI가 내놓은 결과가 있을 때 여러분은 뭘 더 신뢰하나요? 아무래도 AI가 맞을 것이야 라고 하는 신뢰도가 높겠죠. 이런 AI가 내놓은 결과를 인간이 차별을 학습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사생활 침해죠. 그 다음에 고립감,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세상으로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위험하거나 질이 낮은 그런 수준의 결과를 내놓는 걸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AI와 공존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법, 윤리, 도덕입니다. 그쵸?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것들, 그게 강제적으로 해야 된 법, 그 다음에 의무적이진 않지만 지켜야 될 어떤 윤리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새로운 법과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규범이 필요한 겁니다. 왜? AI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